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미묘한 시점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의 외부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자신의 회고록 출간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책 2권 분량의 회고록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대통령 재임, 탄핵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정착하기까지 정치 역정과 소회를 담았습니다. 외교, 대북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등이 실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당시 비판도 있겠지만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서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김관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환을 보내는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하거나 축하를 전해왔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유 변호사는 출간이 자신의 출마나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선거 때마다 지지세 결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파급력을 과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면서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의식하듯 지난 3일 대구를 찾은 박근혜 키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지난해부터 외부 행보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담은 책 출간을 계기로 보수 인사를 한 곳에 모으는 등 총선을 앞둔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수용품 장만하느라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부담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기저기 제수용품을 둘러보지만 껑충 오른 가격에 손이 가다가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명태하고 오징어하고 뭐 딴 거 사도 다 비싸요. 지금 안 비싼 게 없이기는 다 비싸요.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 가운데 사과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44.6% 뛰었습니다. 조기는 8.1%, 고사리는 4.1%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국산 해산물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행사장에 내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연휴 전날인 오는 8일까지 구입 가격의 30%,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어디 가서 만 원 벌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인 행사 하면 그냥 공짜 같은 느낌? 고물가에 걱정이던 상인들도 한시름 놓은 표정입니다. 이번에 수산대전을 행사하게 되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만큼 회복은 안 돼요. 그래도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예상한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31만 3천 원.
치솟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성수용품을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한국국화학진흥원이 조상 제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안동 지역 40개 종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사 시간은 앞당겨지고 형식도 간소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 제사는 밤 11시에서 12시에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인데 40개 종가 모두 저녁 7시에서 9시로 바꿨고 전체의 약 90%인 35개 종가에서 부부의 기제사를 합쳐서 지내는 합사 형태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공휴일을 정해 4대족까지 8분의 조상을 함께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종가도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교육계의 난제였죠. 정부가 교육 돌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감독기관을 올해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간 지방 단위 업무 이관은 내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인데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의 한 유치원을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함께 방문하고 공동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교육청으로의 유보통합, 업무 이관을 위한 협력을 다지는 겁니다. 지난 연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던 보육, 교육 업무가 올해 6월까지 교육부로, 내년까지는 광역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해오던 5,300억 규모의 보육 관련 39개 사업과 92명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1,300개가 넘는 도내 어린이집까지 보육 관련 사업과 재정, 인력이 모두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대이동입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일찌감치 유보통합 추진단을 출범하고 업무 이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도시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관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국가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유보 통합하더라도 같이 할 테니까 전혀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유보통합 세부 내용과 조직 운영, 예산 배정 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렇다 할 추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력만 봐도 현재 보육 담당 공무원 92명 전부를 도교육청에 전입시킬지, 파견 교류, 아니면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공무원인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다른 신분 문제도 예민한 사항이지만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처우라든가 교사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그리고 연령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교육부는 유보 통합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모델 학교 30곳, 시범 지역 3곳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수건과제에 걸맞는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가 젊은 층 사이에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명성을 얻은 황리단길과 인접한 중심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금관총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중심상가 일대를 금리단길로 이름 붙이고 80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심상가 내 빈 점포의 창업을 돕고 기존 가게의 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입니다. 황리단길과 달리 길 건너 중심상가에는 관광객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금관총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중심상가 일대를 금리단길로 이름 짓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중심상가 내 22개 점포를 대상으로 창업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빈 점포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컨설팅, 환경 개선비를 최대 3천만 원씩 지원하고 기존 점포에 대해선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손님을 끌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좋았었어요. 운영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셔서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제품들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걸 보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중심 상권 활성화를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골목 창업 점포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젊은 상인들의 혁신 마인드를 북돋아주고 또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이 지역이 금리 단길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황금별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버스킹과 아트 페스타를 개최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2024년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월부터 펼쳐졌던 4라운드를 7승 3패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마무리하더니 5라운드도 승리로 시작하며 홈에서 6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홈에서 지지 않았던 가스공사. 이번 주 홈 3연전이 팀 창단 두 번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4연승 뒤 2연패, 1월의 마지막과 2월의 시작이 다소 주춤했던 가스공사. 지난 주말 펼쳐진 고양 손호와의 홈 경기는 여러모로 중요한 한판 대결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효율적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리드를 내주지 않았던 가스공사. 결국 83대 6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We just stuck with our assignments that coach had given us, and it's the execution that we did on the other end of the floor as well too, offensively. So that's really what gave us the edge over the team that we played against today. 니콜슨을 중심으로 한 공격과 공수를 오가며 맹활약한 주장 차바이의 활약이 눈부셨던 경기. 손호전 승리와 함께 가스공사는 새해 들어 홈에서 펼쳐진 6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스공사의 상승세는 경기마다 체육관을 찾는 팬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 대구 홈에서 계속 홈에서는 좀 연승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는 절대로 뭐 홈팬들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안방에서는 꼭 좋은 경기력과 승리를 팬들한테 보답을 할 거고요. 6위 울산현대 모비스와 5게임 차로 7위인 가스공사. 최하위이지만 최근 연승을 거둔 서울 삼성을 시작으로 모비스와 창원 MG로 이어지는 이번 주 홈 3연전을 어떤 결과로 마무리할지가 가스공사의 봄농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개는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해당 의원이 2022년부터 2년 동안 대구의 한 기초의원으로부터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을 넘는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고발 접수조차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2027년까지 연차별 지방시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 성장, KUCT 프로젝트 등 5대 전략 22개 핵심 과제에 2조 7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초광역권 발전 계획안을 통해 통합 신공항은 물론 두 지역의 첨단 산업 구조를 연계하고 지역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창의 메가시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